남중국해 수중에서 원인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방사선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종 루머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극우 논객이 운영하는 할터너 라디오쇼는 21일 남중국해 수중 50m 지점에서 TNT 환산 최대 20킬로톤 규모의 수중 폭발이 기록됐다면서 남중국해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일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 연안과 대만에서 방사능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 내용이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각종 음모론 또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일본어판도 22일 할터너 라디오쇼의 주장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러나 할터너 라디오쇼의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전력이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할터너 라디오쇼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SCMP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남중국해 해상에서 방사능 수치가 평소와는 달리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러시아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복지관리청이 22일 환경 모니터링 글로벌 네트워크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방사선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관리청은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면서도 이 사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대만 독립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미국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21일 미 군함이 이번 주두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 인근을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에는 연안 전투함 게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판가니방 산호초에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이어 21일에는 미사일 구축함인 우에인메이어가 파라셀 군도를 항해했다고 리안 몸젠 7함대 대변인이 밝혔다. 몸젠 대변인은 이들 작전은 합법적이었으며 모든 국가에 허용된 바다와 하늘에 대한 합법적 이용과 자유, 권리 수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군 당국은 미군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자 강력히 반발했다. 2003년 중국 잠수함 승무원 전원 사망. 2003년 4월 25일 중국의 낚시배 한 척은 잔망경이 물 표면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부는 인민해방 해군에게 이것을 알렸고 플랜은 조사하기 위해 두 척의 배를 보냈다. 처음 플랜은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침투한 잠수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 선원들이 발견한 것은 그것이 중국의 민급 361디젤 전기 잠수함이었다. 4월 26일 조사단이 잠수함에 오르자 그들은 70명의 잠수함 승무원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사위원이며
전 중국 대통령 장저민은 2003년 5월 2일 이 비극을 전달받고 중국 선원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그 원인을 기계적인 실수라고 모호하게 돌렸다. 한 달 후 군사위원회의 조사는 잘못된 명령과 통제에 대하여 중국 북해 선단의 사령관과 인민위원을 해임했고 6에서 8명의 장교를 더 해임하거나 강등시켰다. 장제민과 후진타오 대통령은 후에 건져낸 잠수함을 방문하고 희생자의 가족들을 만났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사고에 관하여 투명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투기 추락 사고 조사를 발표하지 않았고 잠수함 사고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논평가들은 베이징이 이 사고를 전적으로 인정했으며 이것은 베이징이 사주 전염병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한 당시의 비판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타입 035 민급 잠수함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XXI급 전기 유보트를 발전시킨 로미오급 계통에서 나온 구식 2세대 디자인이다. 035급 잠수함 2대가 1975년 건조되었으나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탐지가 쉬웠다. 중국은 수많은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망성이 부족해 이 시기에는 연안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소는 1990년대까지 업데이트한 민급 잠수함을 계속 만들었다. 361 잠수함은 후기 035G 밍3 모델의 하나로 유도 어뢰로 적잠수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1995년부터 배치된 2대와 세척의 3, 5, 9의 3, 6, 2 잠에서는 랴오닝에 기지를 둔 12척의 북해 선단을 구성했다. 이 사진에서 이 잠수함을 볼 수 있다. 361은 베이징과 티안징 동쪽 황해 바다의 보하이만에서 훈련을 했었다. 4월 16일 이 잠수함의 마지막 항해일지에는 잠수함이 창샹섬을 벗어나 위하이 기지로 향하고 있을 때 소음을 죽이는 잠항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이 잠수함은 소음을 없애기 위해 무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플랜은 10일 후에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361 잠수함이 사용한 방법은 부정확한 이 잠수함의 위치가 보고된 후 알려졌다. 이 잠수함이 침몰되었을 것이라는 몇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재빨리 항구로 견인되어 온 것은 입에는 수상이 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식적으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몇 년간 여러 추측을 낳았다. 035급 잠수함의 정원은 55에서 57명이나 361급은 70명이 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승무원이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인원의 존재로 고위 함대 사령관 칭은 361 잠수함은 평상시에 임무를 수행 중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부 논평가들은 추가 승무원들은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과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공기 부료 추진 시스템을 실험 중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이와 함께 다른 035G 잠수함 308급은 AIP 실험에 쓰였고 스털링 AIP 추진은 현재 중국 잠수함의 대부분인 041 유안급 잠수함에 곧 장착될 것이다.
다른 이론은 잠수함에 바닷물이 들어와 배터리 산과 혼합되어 치명적인 클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승무원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다. 홍콩의 싱타오 일간지는 이 잠수함은 위험한 대잠 훈련을 시작했으며 승무원의 실수 가잠수함이 기술을 아래로 향하게 해 해저와 부딪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넓게 인정된 설명은 친베이징 신문인 홍콩의 웬웨이포가 쓴 것으로 승무원들은 잠수함 디젤 엔진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것이다.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은 잠항 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 공기 흡입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이것은 보통 잠수함이 수상에 떠 있을 때 행해지나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으려면 물 바로 밑에 잠수하여 스노켈로 공기를 빨아들인다. 스노켈은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다. 웬웨이포에 의하면 361은 스노켈링으로 디젤 엔진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때 높은 파도로 공기 흡입구가 닫혔고 아니면 밸브 작동이 고장나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이때 정지되어야 했다. 분명 모터는 2분 만에 잠수함의 공기를 대부분 소모했음이 틀림없다. 승무원들은 첫 1분간 머리가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불편해지며 곧 의식을 잃게 된다. 공기 압력은 또 해치가 열리지 않게 했다. 2013년 로이터의 기사는 이 이론과 잠수함의 배기 장치가 고장나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설명은 모두 승무원 훈련과 기계 성능의 중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잠수함 산후안호의 비극적인 사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박한 러사이 킬러급 잠수함의 화재 과인도 핵잠수함 아리안트호의 값비싼 침수는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시스템인 잠수함이란 전쟁 시가 아니라도 운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승무원 훈련을 잠시만 중지하거나 조그만 기계적인 결함은 이 스텔스 기습자를 물속관으로 바뀌게 한다. 높은 수준의 유지와 제작, 승무원 훈련만이 평화시에 이 치명적인 사고를 피해갈 수 있게 한다. 중국 인민해군은 그러나 늘 그랬듯이 실패를 경험삼아 급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전문화하고 있다.